네, 대전시정실록 이번 코너는 장원급제 시간이죠. 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예비후보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해주시는 법무법인 베스트로 고봉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못 나온다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일정을 잘 조율했죠. 조율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가 하나 약속이 펑크 나서? 여행을 가려다 못 갔어요. 여행 가려다 못 가가지고 휴가를 못 썼는데 결국 휴가 쓸 팔자는 아닌 거 봅니다. 아, 네, 잘 오셨어요. 네, 재밌는 시간 보내도록 하고 오늘 모실 분은요, 사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입니다. 네, 저희 아니되옵니다 코너의 고정의 출연자이기도 하죠. 네, 오늘은 저희 코너 출연자가 아니라 네, 예비후보 자격으로 모셨습니다. 안필용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필용입니다. 네, 좀 느낌이 달라요? 어때요? 똑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왔습니다, 일단. 네, 잘 오셨어요. 꼭 네. 친정이 온 것 같죠? 네, 네. 네, 예전에 제가 굿모닝 충청하는 TCI 프라이데이즈에서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상당히 좀 긴장하신 듯한 모습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때는 좀 긴장도 많이 했고 아침 시간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몸이 약간 좀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몸이 반응이 그랬어요. 나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먼저 안필용 예비 후보가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고봉민 변호사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필용 전 비서실장님은 일단 충남 부여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충남고등학교하고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 석사 이렇게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경력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선 의원님. 아까 언제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여행을 가세요. 네. 박선영이 아니고 박영선. 네, 정정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을 하셨고,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대전광역시청의 중앙협력본부장, 그리고 대전광역시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끝. 네. 덧붙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거 없어요? 아니 뭐 그 정도면 경력은 뭐. 예. 네. 그 정도면 됐다. 좀 흑역사를 오늘 좀 끄집어내야 하는데 우선 좀 궁금합니다. 정치에 이렇게 참여해야겠다. 이렇게 현실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가 좀 있나요? 정치를 한다는 게 제가 선출직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정치밥을 언제부터 먹었냐 이제 이런 것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치밥을 먹은 건 16대 국회 때 처음 이제 그 국정감사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서 알바. 예, 그렇게 들어가서 그 뒤에 이제 17대 때 박영선 의원을 만나서 그러니까 알바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국정감사 알바는? 서류 복사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국정감사 때 그 의원들 그 상임위에서 다뤄야 되는 기관들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 보좌진 인력으로 다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그 정치학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알바할 사람을 가지고 네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따로 시험 보는 건 아니고. 네 거기 가서 실제로 그 직원들하고 똑같이 자료 요구도 하고 그 이제 질의서도 쓰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허드렛 일하는 게 아니라 뭐 도시락 갖다 주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고. 알바를 하다가 이제 정성에 맞았어요? 네 그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잘 안 뽑아주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고. 그 5급 비서, 6급 비서 뭐부터 한 거예요? 5급 비서관 했습니다. 5급이면 높은 거잖아요. 네. 출세했었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사회 문제도 관심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고3 때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말기 위암 수술이셨는데 그 병원비가 이제 수천만 원 나왔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대학교 면접할 때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한국 사회에 모순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제가 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놀라셔가지고 질문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됐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는 그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 경험과 실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학원 가서 공부도 했고 그런 계기로 국회에 가게 됐고 그런 것들이 잘 맞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회의원을 보자 하면서 뭐 내가 이제 보자 했던 국회의원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보면서 뭐 물론 이제 저분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저런 게 다 국회의원이야.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도 있었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한테 나라고 못할 게 있나 이런 마음도 좀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도 출마해야겠다라는 그런 정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정치하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내가 보조적으로 그냥 의견을 내는 거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정치를 하면 내가 책임지고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사실 변호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변호사님도 뭐 이해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판사들 이렇게 판결하는 거 보면은 와, 저 판사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지만은 저런 사람이 다 판사 이런 생각 드는 분도 있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나도 한번 판사 도전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도전하는 건 아니고 이미 도전하고는 있는데 네. 그보다 이런 비슷한 얘기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판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일찍 퇴직하시던데요. 아니 국회에서 뭔가 몸담았던 분들 국회의원이 아닌데 그런 분들 물어보면은 나중에 본인도 출마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면은, 저런 사람도 국회의원 하는데, 저도 국회 가서 몇 번 뭐 토론회 사회 이런 거 본 적 있는데 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국회의원을 하는구나. 아니면 뭘 도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지난번 총선 때, 이제 처음 도전했습니다. 네네. 사실 총선 도전하는 스펙치고는 너무 약했어요. 네. 좀 보좌관 출신이고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안 했었는데 유성을에 이제 공천 신청을 했다가 컷오프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컷오프 될 때 저 뉴스 화면 아직도 기억나요. 중앙당 가갖고 이제 이의 신청했던가요 그때? 아니면 컷오프 사유를 들으러 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찍혔었어요. 그 기억하시죠? 뉴스에. 그거는 그때가 아니고요. 그 뉴스에 찍혔던 거는 면접 보고 나왔을 때고. 그래요? 근데 자료화면이었나? 아닌데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 안 좋으면서 중앙당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수긍을 하셨는데 그때 컷오프 왜 된 거예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억울하지 않았어요? 정치 신인의 도전을 이렇게 꺾나? 예, 억울하죠. 신인들의 도전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상민 의원이 다선 의원이었고, 의정활동 평가나 이런 거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전을 했던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경선을 대비해서 당원도 모으고 뭐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겼었는데, 근데 또 이게 나의 현주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냥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행보가 굉장히 저희가 이제 그쯤부터 인연을 개인적으로 맺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행보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허태정 전 대전시장하고 그렇게 큰 인연은 없었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전시에 대전시가 중앙정부랑 소통하는 무슨 그런 자리로 갔었죠. 네네네. 그 자리 갔다가 비서실장 된 거고. 네네. 이거 어떤 인연으로 또 그렇게 간 거예요? 어쨌든 대전시가. 운이 좋아요? 관운이 좋아요? 그 정도 갖고 관운이라고. 근데 대전시가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하고의 소통 채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리고 대전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대전 출신 중에 중앙정부하고의 연결 채널이 또 있으면서 대전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흔치 않아요.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천이 됐고, 그래서 이제 허태정 시장님을 뵙게 됐고, 허태정 시장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호흡을 한번 맞춰봤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셔서, 그리고 이제 간 거죠. 그 당시에 그런 뒷얘기도 있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뭐냐면은 중소기업 벤처부로 승격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박영선 의원이 네. 장관이 되고 청에서 부로 승격이 네. 되면서 세종으로 옮겨갔잖아요. 네. 대전 민심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그 민심을 달래고 그러니까 그 박영선 쪽 사람을 허태정 쪽 사람으로 보내면서 대신에 가는 거 허태정 시장이 너무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돌았던 거 혹시 알아요? 몰랐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에 저도 진짜 못 들었나 보다. 네. 그때 당시에 데모도 네. 저도 같이 했었고 반대하는 걸 그리고 제가 그 중앙협력본부장인데 그 직책이 중앙협력본부장에 가서 그 자리에 가자마자 그 대전시장이 그 청와대를 가는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상당히 얘기가 진행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정보의 유통이나 이런 게 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상황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에 지금 모 구청의 구청장을 하시는 분이 그 부시장 할 때 이제 말실수를 해서 또 이제 한바탕 호되게 당하기도 하고. 누구요? 삐처리해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그 서철무 부시장. 그때 이건 안 해야 되겠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정세균 총리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성수 비서실장님이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하시다 그쪽 자리를 옮겨가셨는데 그분하고 좀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 게 작용을 해서 정세균 총리가 대전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돼 있다는 걸 인식하시면서 대안을 만드는 그 지시를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대안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뭐 기상청 이런 거 얘기 나온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이렇게 옮겨간 데 있어가지고 지역이 이렇게 속수무책이었다는 거는 지역의 모든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네. 무능했다라는 거, 무력했다라는 거는 시민으로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은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니 아까 얘기하던 것 중에 정책적으로 뭔가 실현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그 박영선 의원 정책적으로 보좌를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네. 하시는 뭐 실적 중에서 어떤 쪽에 어떤 실적이 있어서 나는 좀 보람이 됐다 이런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그 박영선 의원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이제 금산법을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금산법이 이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인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법은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을 위반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삼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위반하지 않아요? 네, 근데 처벌 조항도 없고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이런 보험회사는 금융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융업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완전히 해소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처벌 조항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법에. 그래서 그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일을 했던 건데 그게 16대 때도 사실은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의원들이 팔아먹는 거죠. 삼성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이 안 돼서 그걸 할 때 박영선 의원한테 여쭤봤죠. 이게 삼성에서 로비가 굉장히 세게 올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내가 그런 거에 굴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서 같이 했고 실제로도 엄청난 로비를 막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논의하다가 결국 약간 누더기가 돼서 법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상당히 진행됐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 뒤에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 조작 사건인데 그 BBK 사건이거든요. 근데 BBK 사건이 그냥 BBK가 누구 거냐 이런 걸로 돼 있긴 하지만 실제는 그게 그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들도 있었고 자살하신 분도 있었고 상당히 많았죠 피해자들이. 네. 그래서 그 사건을 파헤치는 것들도 이제 같이 했었고 저격수였죠 당시에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리고 국정조사 이런 것들.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는 이제 사돈 기업이 효성그룹이었잖아요. 그래서 효성그룹의 비자금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거를 그 조사를 했다가 무마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빼내서 이제 그걸 밝혔던 대전 서구갑에 도전장을 냈어요. 네네. 왜 서구갑이에요? 예전에 유성구 을이었는데. 일단은 뭐 그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곳이
그런 기회가 사실은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그런 대부분 안 그러면 현역 의원하고 붙어야 되기 때문에 도전하는 신인들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갑에 좋은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 같이 일했던 허태정 시장이 유성에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구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 신인으로서 도전할 수 있는 좋은 판이 깔렸다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예비 후보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5명이죠. 네, 현재 서구갑에서 5명. 네. 이영선 변호사가 이제 세종으로 네, 옮겨갔으니까 네, 5명이고 저희 다 출연했어요. 네, 그러니까 4명은 다 출연했어요. 여기 네. 마지막이에요. 이제 예, 다 젊은 분 3분,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좀 네. 경험이 많으신 네. 그 장종태 예비 후보 네. 한 분, 젊은 유직원, 이지혜, 이용수, 이 젊은 피 3분 이렇게 있는데 뭐 각각 나름의 장단점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용수 예비 후보는 박병석 네. 의원을 오랫동안 모신 그런 네. 이제 분이고, 장종태 예비 후보는 인지도가 높죠. 서구청장을 네. 2번 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지혜 예비 후보는 젊은 네. 무기, 네. 그리고 유지군 예비 후보도 마찬가지고. 본인은 무슨 장점이 있고 뭐 비결이 좀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제 보니까 정치에서 중앙 정치와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그걸 다 한 거예요. 국회에서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도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지방 행정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수 후보나 이재 후보 다 보좌관 출신들인데,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는 의정활동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나타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조금 더 경험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그 강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연고성도 사실 빠뜨릴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했던 것들이 다니면 조금 더 얘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충남고등학교가 과거에는 그 지역이었죠. 도마동. 네, 그렇습니다. 버드나무 있고 막 저 거기 가서 중학교 연합고사 시험 봤던 것 같아요. 기억이. 네. 네. 뭐 그런 강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네. 2월 26일에 이제 올라갈 예정인데요. 지금 네. 22일이 녹화 기준이고요. 2월 26일이면은 후보 어떤 경선 이런 뭐 결과 좀 윤곽이 나오나요? 어떠나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에 전략공천, 거기가 이제 전략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논의들도 있었고, 다행히 이제 논의가 있었던 허태정 시장님이 큰 결단을 해주셔서 그쪽 지역은 전략공천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경선 지역으로 돌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을 모색할지는 아직은 논의되는 게 없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졸이면서 중앙당의 그런 판단을 기다린다는 얘기인 건데,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은 국민의힘 후보하고 경쟁을 해야 합니다. 네. 현재 스코어는 서구갑은 뭐 제 생각으로는 조수현 변호사가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하고 경쟁할 때 어떤 선거 전략을 좀 갖고 임하실 거예요?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일단 뭐 선거라는 게 후보가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쟁을 했던 우리 당의 후보들하고 원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깨지지 않아야 선거가 이제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열심히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들 많이 만나고 많이 보여드리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지역의 시장 뭐 이런데 여러 번씩 다 돌았고, 그리고 상가나 이런 데도 거의 대부분 다 돌았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2시간 넘게 출근 인사, 퇴근 인사 뭐 이렇게 하면서 유권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노력해왔던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변호사님 뭐 오늘 인상이 어땠고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안필용 예비 후보께. 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쉽게 그 박영선 의원 보좌관도 하셨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뭔가 쉽게 경선도 넘어가시고 그리고 장관급제를 해야 되잖아요. 장관급제를 해야 되고 2등은 알아주지 않는 선거판이니까 꼭 1등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에 대해 지지 선언은 아니죠? 그냥 덕담이죠. 네. 저는 뭐 당연히 선거 중립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그 예비 후보님 혹시 뭐 이제 저희 방송에서 계속 만날 거지만 고정이시니까 네. 예비자 떼면은 이제 그냥 한 번 더 모실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자를 못 떼고 그냥 2등을 하시면은 장원이 아닌 차석을 하시면은 네. 그래도 불러주세요. 아니던가 코너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필영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가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비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